자, 다음 상담입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이지훈 님이 웅진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셨거든요. 매수가가 1830원이고요. 비중을 10% 가지고 계세요. 추매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웅진이라는 종목 역시 AI, 챗GPT라는 모멘텀을 가져가면서 상한가가 한번 나온 이후에 2,000원대를 뚫고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다시 한번 좀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1,600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4%의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 건지 이 웅진이 계속해서 그 모멘텀 이어갈까요? 일단은 관련해서는 저는 완전히 좀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웅진이 최근에 저가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 보게 되면 한 차례 이제 저가에서 약 한 1,300원에서 1,400원대 수급이 들어오면서 앞선 매물대는 어느 정도 소화하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소화하는 흐름이 나와줬고 그러면서 이제 챗GPT발 이슈가 나온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웅진이 애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각이 되면서 웅진이 이제 어느 정도 관련된 입김이 묻게 되면서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결론적으로는 웅진은 그러면은 챗GPT8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으면 그 이슈로 인해서 수급이 좀 살아 있어줘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챗GPT 관련된 종목들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이 같은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코난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상승이 나오고 나서 한 차례 차익 실현이 나오기는 했죠. 분명하게 차익 실현이 나오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가는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이 수급을 기초로 해서 다시 한번 또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웅진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흐름이 어느 정도는 나와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은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지만 그 다음날에 바로 강한 음봉이 나오면서 이틀 연속 강한 음봉 나왔죠. 그러면서 거래량도 적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챗GPT8 이슈로 인해 가지고 큰 상승이 나왔지만 바로 하락이 나온 차익 실현이 나온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최근까지도 윗골이 그리면서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1,600원 구간이 21선 주요한 지지라인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지지라인 구간에 어느 정도는 도달을 했기 때문에 추매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구간에서는 추매는 지금은 메리트가 없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이 주가 그러니까 주식이 끌어올려지기 위해서는 이슈도 이슈지만은 수급이 어느 정도는 들어와 있어줘야지 그 수급을 기초로 해서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웅진은 말씀드렸듯이 이 끌어올려졌었던 물량이 그대로 다 차익 실현 나온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기까지는 수급이 들어오는 구간이 필요하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지금은 차익 실현이 다 나왔기 때문에 수급을 다시 한번 모아가는 힘을 모아가는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웅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21선을 지켜주는지를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수요일 지나면은 3월장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3월장 시작되면서 AI 쪽에 일괄적으로 다 차익 실현 나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서 시장이 조금 이제 꺾인다라고 하면 21선도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1,300원에서 1,400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때문에 일단 오늘 저가 부근이 약 1,578원입니다. 이 구간을 이탈 라인으로 보시고 만약에 이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아마 1,300원에서 1,400원 정도의 이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구간에서 힘을 모았다가 상승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단가가 또 저항권이 될 겁니다. 때문에 일단 오늘 저가 1,578원 이탈을 하게 되면 최소한 비중 축소 정도는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말씀드렸듯이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을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 수급이 들어갈 때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되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지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먼저 추가 매수 대응을 하게 되면은 또 기회비용을 어느 정도는 날려버리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채팅창 보게 되면 지금 이제 3월 달에 어떠한 테마, 어떠한 이제 이슈가 좀 핫할 것인가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3월 달에 중국 양회도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3월 1일에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에는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이제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이야기가 될 거예요. 테슬라가 이번에 이제 저가형 모델이 출시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저가형 모델 출시를 하게 되면은 테슬라가 그동안에 싼 차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가형 모델 출시를 하면서 저가형 시장까지도 공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관련돼서 또 2차 전지, 이 납품, 테슬라 쪽으로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이 또 크게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 X 관련된 이야기도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에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스타링크 관련주들도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 양회 관련해서는 보통 이제 중국 양회는 일반적으로 양회 이전에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철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건설 쪽 어느 정도 상승을 보이기는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은 이제 방향성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이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 이후에 처음으로 맞는 양회라서 아마 이 중국의 정책 지원 폭이 더욱더 예상보다 크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양회 기간 동안에도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경기 민간 산업 쪽이 또 이야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3월 달에 IRA 가이던스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은 또 2차 전지 소재 쪽이나 태양광 풍력 정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IRA 가이던스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프라 쪽에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뭐 건설 기계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에너지용 관광 쪽이라든지 이쪽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또 이 정부에서 시스템 반도체 관련 정책 내놓을 예정이라 시스템 반도체 쪽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반도체 쪽은 또 1분기 지나가는 시점이잖아요. 3월 달이. 그러다 보니까는 또 모아갈 수 있는 전략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3월 달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월 달에 경제지표가 지금 다 예상을 상회했기 때문에 아마 3월 달에 경제지표들에 대해서 아마 시장이 우려감이 조금 더 클 겁니다. 경제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우려감 자체는 더욱더 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FOMC까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굉장히 좀 움직이는 폭들 그리고 급등락 그리고 순환매 이러한 부분들이 2월 달보다 저는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굉장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시장이 3월 달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웅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게 말씀드렸듯이 AI 쪽 일관적으로 차익 실현 나오면 웅진도 같이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AI 쪽에는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 또 당분간에는 이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수급이 형성되기는 조금 이제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지를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추가 매수는 조금 더 이제 이 염두를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가는 구간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추가 매수로 염두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일단 뭐 웅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챗GPT 관련된 이슈로 움직였으니까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올 때까지 조금 이제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어찌됐든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웅진이 실적은 그래도 뭐 나쁜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저점 잡고 다시 한번 받는 구간은 분명하게 잡아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점 구간, 오늘 저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하락 가능성이 있으니 비중 축소 이후에 향후에 다시 한번 추가 매수 구간 잡아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구간에서 지지를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이 다 나온 구간이라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을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움직여야 됩니다.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는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추가 매수를 노리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일단은 현재 구간 지지 라인을 지켜주는지 이탈하게 되면 비중 축소 그리고 지켜주게 되면은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이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을 잡아가 주시면서 이제 뭐 1차 목표가는 아마 매수가 근처가 될 겁니다. 매수가 근처에 또 매물대가 단기적으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매수가 근처로 한번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웅진입니다.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매도 타이밍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차적으로는 1570원대 이탈 시에는 비중을 축소하시고 추후에 수급이 들어오는지 확인한 이후에 추가 매수를 다시 타이밍을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 근처까지 목표가 잡아주셨거든요.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